자, 일단 연속고 프린트 16번부터 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우리가 장미, 카네이션, 백합이라는 세 종류의 꽃들이 있고 서로 구분하지 않으니까 개수에 대한 개념 문제겠죠. 근데 처음에 보면 A라는 꽃병에 한 송이에 한 종류의 꽃을 골라서 넣는다 라는 설명이 있고요. B라는 꽃병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꽃들을 총 9송이 넣는다 이런 설명이 일단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순서로 이 한 종류의 꽃을 A 꽃병에 넣는다, 여기부터 일단 케이스를 나누는데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A에 카네이션을 넣는지 장미를 넣는지 백합을 넣는지에 따라 케이스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류 A에 장미를 넣었을 때, 자, A에 장미를 넣는다면 내가 B에 넣을 수 있는 꽃은 이제 카네이션과 백합이라는 꽃을 넣을 수 있죠. 얘네 둘을 합해서 9개만큼을 넣을 수 있게 돼요. 이때 이 카네이션은 최대 6종류까지 6개까지, 백합은 최대 8개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백합 중에서 8송이를 꽂는다면 카네이션은 한 송이를 넣을 수 있다. 여기부터 해서 케이스가 총 개수로서 카네이션을 6개 넣고 백합을 3개 넣는다까지 일단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잡히는 케이스가 총 6가지다. 이렇게 일단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고요. 같은 원리로 A에 만약 카네이션을 넣는다면 B라는 꽃병에 장미를 넣거나 또는 백합을 넣는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때 경우의 수도 8송이 8송이가 있으니 이제 한 송이 8송이부터 해서 8송이 한 송이까지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럼 마지막 A라는 애에 이제 이 백합을 넣었을 때, 그럼 내가 이제 B라는 애에 장미를 넣거나 아니면 카네이션을 넣는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요. 어쨌든 합산 9송이를 넣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케이스가 8송이 1송이 이런 애부터 해서 최대 6송이 3송이 넣는다 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6가지다. 이렇게 A에 뭘 넣는지에 따라서, 그죠? A에 어떤 꽃을 넣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뉜다는 거,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따라서 답이 전체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문제도 문항 구성을 좀 보면 20번 칸에 도착해야 끝나는데 주사위를 3번만 던진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먼저 처음에 생각을 할게. 그 규칙을 보면 5번이나 이제 15번에 도착하면 다음에 규칙들을 따른다, 이렇게 일단 규칙 설명이 있죠. 자, 일단 얘네들을 전부 묶어서 처음에 생각을 하면 내가 생으로 주사위 3번 만에 20번에 도착할 수 있나, 이거를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주사위가 아무리 많이 눈이 나오더라도 666, 이게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횟수죠. 자, 최대 18번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20번 칸에 도착해야 게임이 끝나는데 이건 666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요거를 일단 알 수 있어.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요 규칙, 결국에 주사위 3번만으로 15번 칸에 나는 도착하는 문제구나, 요렇게 일단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을 할 건, 내가 이 5번 칸을 밟았을 때
뒤로 2칸 이동한다 했는데 이 5번 칸을 만약 두 번째 경우에서 밟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게. 만약 주사위를 던졌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5가 된다면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서 내가 첫 번째에 2, 두 번째에 3이 나왔어. 그래서 합산해서 5가 되면 이제 내 위치는 규칙에 의해서 3의 위치에 갈 거고, 이 3의 위치에서 마지막 주사위를 던졌을 때 여기에서 10이라는 눈이 나와야 게임을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인 걸 알 수 있죠? 이 주사위의 눈에서 10이라는 칸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주사위에서 10이라는 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 5라는 애를 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의 5번 칸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칸은 갈 거면 아예 처음에 가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만약 간다면 처음에 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규칙을 좀 뜯어보고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좀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왔냐 아니면 5가 아닌 것이 나왔냐, 요거로 케이스를 좀 나눠야 돼. 자, 각각의 케이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에서 5가 나왔다면을 연달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오면 내 위치는 결국 뒤로 2칸 이동한다 했으니까 3에 도달이 되겠지. 그럼 내가 이동해야 하는 양이 이제 12만큼 이동해야 한다인 걸 알 수 있어요. 15번에 도착해야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경우에는 내가 두 번째 주사위와 세 번째 주사위에서 어떤 애들이 나와야 6이라는 눈이 나와야 이 시점에 내 위치가 15에 도달해서 게임이 끝난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요 모든 시나리오가 주사위가 순차적으로 5, 6, 6이 나와야 한다라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눈에서 5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자. 자, 첫 번째에서 1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동해야 하는 양이 14만큼을 이동해야 게임을 끝낼 수 있는데, 이때 주사위가 어떤 눈을 가지더라도 14라는 양을 두 번의 주사위에서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1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첫 번째에서 2가 나온다면 이동할 양이 13만큼 필요하고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온다면 이동량이 12만큼의 이동량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주사위와 세 번째 주사위의 눈의 합이 12가 되기 위해서 66이라는 눈이 나와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는 한 가지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첫 번째에서 4가 나왔다면 이동 필요량이 11만큼 필요하다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의 주사위와 세 번째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11이 되기 위해서 이 경우가 5, 6 그리고 6,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5는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5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이라는 눈이 나왔을 때 이때는 이동 필요량이 이제 15에서 6을 빼면 9만큼의 이동량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주사위와 세 번째 주사위가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기 위해서, 얘가 9가 되기 위해서 이제 3, 6 그리고 4, 5 그리고 5, 4, 6, 3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1 더하기 이제 2 더하기 4다. 그래서 게임을 끝내는 시나리오가 전체 8가지만큼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18번 문제도 일단 이 나열된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 자리 자연수래요. 근데 10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요 경우에 7이라는 숫자는 한 번만 등장해야 안 돼요. 7은 한 번만 등장한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조건이 좀 이제 좀 재밌는데 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곱했대.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했구나. 아니면 뭐 자연수 정수를 곱했다. 왜냐면 0이라는 애도 포함이 일단 되어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곱해서 2로 나누었대.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래요. 자,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가 뭐가 있죠? 홀수죠, 홀수. 이건 홀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보면 아까 저희가 이 10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가 다 정수 아니면 자연수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0이라는 정수는 불가능하면 이 경우는 자연수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의 자리에 해당하는 어떤 자연수와 자, 1의 자리에 해당하는 어떤 자연수를 곱했더니 이 결과가 홀수여야 한다래요. 홀수이다. 자, 자연수 둘을 곱해서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이 둘 다 홀수일 때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요 나 조건을 해석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데 나에 의해서 10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는 홀수다. 요렇게 일단 쓸 수 있죠. 근데 홀수면 1, 3, 5, 7, 9 이런 숫자가 가능한데 아까 7이 한 번만 등장한다 했으니 이 7의 위치로 케이스를 좀 나누도록 할게. 그래서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7이 한 번만 등장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7이 등장하고 100의 자리에서 7이 등장하는데 10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7이 등장하는데 1의 자리에서 등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내가 일단 이 1의 자리의 수는 홀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1, 3, 5, 7은 안 됐죠. 아까 7은 안 됐고 한 번만 등장하기 위해서 이 가에 의해서 7이라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인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요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아무런 조건이 지금 없죠. 자연수 또는 0이어도 되니까 0부터 9까지 총 10가지가 가능한데 여기에서도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네. 여기에서도 이 10가지 중에 뭐 해야 돼요? 10가지 중에 7이라는 숫자는 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가지니까 요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9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제 9 곱하기 4에 의해서 36개만큼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고, 자, 10의 자리 같은 경우에 양 끝에 홀수를 넣어야 한다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미리 조사했듯이 홀수로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씩 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전체 16가지만큼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케이스는 100의 자리의 숫자에는 홀수를 넣어야 하니까 4가지 가능하고요. 아까 우리가 조사했듯이 10의 자리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넣든지 상관은 없는데 7은 쓰면 안 되니까 9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에 해당하는 이 경우의 수는 전체 36가지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네. 따라서 답이 36과 16과 36을 더했다 니까 72 더하기 18, 16이다. 그래서 전체 88개만큼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16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유형 16 같은 경우에 동전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헤드고 뒷면이 나오면 T, 테일이다. 그래서 헤드랑 테일로 일단 앞면 뒷면을 표현한대. 근데 동전을 6번을 던질 건데 H 바로 다음 T가 나오는 경우가 2번만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의 수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게. 동전을 6번 던지는데 H 바로 다음에 T가 나오는 게 2번 있어야 한대요. 2번만 있어야 한대요. 자, 6번의 동전. 근데 H 바로 다음 T.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H 바로 다음에 T가 있다는 사실상 HT가 붙어 있다, 이렇게 동일한 것 취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사실상 지금 어떤 애들을 나열하는 상황이냐면 HT라는 애, 동전 6번 중에 2번 여기에 쓰고요. HT라는 애가 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 2개의 동전, 그러면 H 또는 T가 2번 이렇게 존재하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얘네들을 나열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가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자, 동전에 그 외에 있는 동전 2개짜리 얘네들이 어떤 결과인지에 따라 경우의 수를 잡을 때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근데 같은 것이 있는 동전은 우리가 취급하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처음에 이 HT와 HT를 먼저 나열한다 라 생각할게요. HT들을 나열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똑같이 생긴 HT, HT이기 때문에 얘네를 나열하는 데에 경우의 수가 뭐 몇 가지다 이렇게 잡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그 외에 있는 동전 2번을 이 사이사이와 양 끝 되는 곳에 배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사이사이와 양 끝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와 양 끝을 각각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A, B, C 존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 자,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직접 관찰할 건데 내가 A라는 어떤 존에 H를 깔았어. 이거는 H 바로 다음 T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걸 알 수 있죠. T를 깔아도 마찬가지로
H 바로 다음 T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에 몰아서 HH나 요런 식으로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뭐 TT나 뭐 요렇게 쓰는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런 애들도 아무 상관없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되냐면 한쪽에서 요런 건 가능한데 요런 건 가능한데 얘도 가능하죠. 근데 어떤 애가 안 되냐면 한쪽에 이 문제에서 얘기한 HT가 한 덩어리 더 잡히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일단 내가 이 A나 B나 C에 동전이 들어가는 횟수를 가지고 동전의 이 횟수, 개수들 가지고 케이스를 좀 쓸 때 큰 틀에서 이제 A, B, C가 동전이 한 개 한 개 빵개, 그러니까 몰빵돼서 들어가지 않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각 동전마다 H 또는 T라는 선택지가 각 동전마다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동전이 한 개 한 개 들어갈 때 여기에 H 이렇게 들어가든 HT로 들어가든 아니면 TH 이렇게 들어가든 TT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자체는 각각의 동전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2 곱하기 2가지씩 존재를 한다. 요렇게 일단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4개, 4개, 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동전이 한쪽에 몰빵돼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12가지다. 요렇게 일단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 몰빵돼서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때는 아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됐어요. 얘를 가지고 예를 들 때 HH 가능했고 HT 이건 안 됐었지. 그리고 TH 가능했고 TT 가능하다 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는데 이런 결과들 중에 아까 HT는 두 번만 등장한다. 래요. 두 번만 등장한다. 오, 네, 두 번만 등장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HT가 등장하는 경우는 지워주셔서 이제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 경우 모두 다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제 따지셨을 때 총 9가지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 전체적인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얘네 두 숫자를 서로 더했을 때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1가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HT 이건 맞는데 이제 여기에 H를 나열할 때 직접 노가다로 세주시면 돼요. 그래서 HT에 뭐 TT를 나열할 때 요것도 직접 세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HT에 H 하나, T 하나 얘네 나열할 때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다 더하셔도 이제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조심히 세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게 힌트만 하나 냅둘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 문제에 각 자리의 숫자는 1 또는 2다 하니까 사실상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면 1, 1, 1, 1, 1, 1, 1, 2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세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는 문제기는 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요런 식으로 케이스를 다 세서 이제 2로 도배되면 한 자리씩 올려서
이렇게 직접 다 셈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이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문제가 이제 이게 5자리 정도까진 셈 안 해요. 근데 뭐 6자리, 7자리 뭐 그러면 조건도 변하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노가다로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리를 좀 생각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5자리의 자연수고 1 또는 2인데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은 나올 수 없대요. 그러면 2번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이 나오면 다른 숫자를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내가 근데 여기에 지금 썼듯이 우리가 한쪽의 숫자를 최대한 많이 쓰면 몇 개가 등장해야 하는가, 이런 개념에서 한번 이렇게 이 상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 조건을 생각했을 때 가장 숫자를 한쪽으로 많이 쓴다 하면 이 1 또는 2의 숫자가 가장 많이 썼을 때가 4번, 1번 이렇게 구성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는 뭐 3번, 2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다시 1번, 4번, 이렇게 4가지 케이스의 개수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별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세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 첫 번째 케이스 1을 4번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는 숫자들의 개수, 요걸 가지고 케이스를 좀 나눠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숫자밖에 안 되냐면 요렇게 되는 숫자밖에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개의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어휘로 2를 4번을 쓴다라는 애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런 배열을 가지는 한 가지만 가능하다인 거를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케이스처럼 여기가 사실상 이제 세는 거겠죠. 1을 3개, 2를 2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참고로 이 경우의 수가 뭐와 같을 수밖에 없냐면 이 세 번째 있는 케이스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대신에 2를 쓰고 나열된 어떤 숫자에 2 대신에 1이라는 숫자로 바꾸어주면, 그러면 그냥 완벽하게 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 상황인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케이스 2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세주시면 돼요. 같은 경우의 수다 이런 의미야. 같은 경우의 수. 자, 그러면 1을 3번, 2를 2번을 우리가 나열을 할 건데,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이제 이 5개의 숫자 자리들 중에 5개 중에 1을 넣을 세 칸을 정해준다, 뽑는다, 요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5개의 자리들 중에 세 칸을 내가 1을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5C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남은 자리는 그러면 자동으로 2라는 숫자를 써야 돼요. 남은 자리는 자동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안 되는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할 거예요. 안 되는 케이스. 근데 안 되는 케이스는 1이 연달아 3번 등장하는 거였잖아요. 아까 연달아 3번, 1이 연달아 3번. 이 1이 연달아 3번이라는 뜻이 우리가 뽑았을 때 1을 채울 칸에 뽑았을 때 요렇게 다 딱 붙어 있는 케이스들만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케이스가 뭐밖에 없냐면 앞에서부터 111 요렇게 채웠을 때와 2 111 2 요렇게 채웠을 때와 22 111 요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안 되는 케이스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난 이제 뭐 하시면 되냐? 여기 있는 숫자는 계산하셨을 때 10가지거든요. 이 10가지에서 이 세 가지를 빼면 이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총 7개만큼은 가능하다 인 걸 알 수 있고, 아까 우리가 1과 2를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케이스 3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우의 수도 7가지다. 이렇게 셀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답은 이 숫자들을 다 더했을 때다 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16개만큼의 숫자들은 이 배열이 가능하다. 이렇게 1 또는 2, 1 또는 2 이렇게 정해진 값들 중에 하나만 채우는 문제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경우 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조합의 관점. 그래서 요거도 이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자, 일단 저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요 표현 자체가 100의 자리의 수에는 A1을, 10의 자리의 수에는 A의 2를, 그리고 1의 아무것도 없는 건 1의 자리를 뜻해요. 1의 자리의 숫자는 A의 3라는 걸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A라는 숫자는. 같은 어휘로 B라는 숫자는 4라는 수, 5라는 수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C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수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죠. 그래서 이 6개를 이제 그냥 어쨌든 간에 뽑아서 나열시킨, 이러한 상황의 문제 상황이에요. 일단 처음에.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문제에서 이 두 수가 모두 5의 배수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쟤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 A도 뭔지 모르고 B도 뭔지 모르고 C도 뭔지 모르는데 지금 얘네들 A, B, C로 이루어진 두 숫자들이 5의 배수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자, 우리가 5의 배수끼리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하나 들어서 뭐 5랑 15 그냥 간단한 숫자 가지고 예를 듭시다. 이 5의 배수들을 더했을 때와 숫자의 순서를 바꿔서 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빼게 되면 둘을 더했을 때, 둘을 뺐을 때 모두 다 5의 배수꼴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뭐 10, 20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뭐 25, 10 이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빼거나 둘 다 5의 배수로 나타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두 수가 5의 배수이니까 두 수의 합과, 자, 이 두 수를 더하면 어떤 꼴이 돼요? 두 수를 더하면 2A 이런 꼴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차도 얘네 둘을 빼면 2배만큼의 B, 2배만큼의 C인데 얘네들이 5의 배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 어떤 이제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까 세 자리의 숫자였잖아요. 여기부터 일단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2A가 5의 배수래. 자, 5의 배수는 우리가 1의 자리의 숫자를 기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1의 자리의 숫자가 뭐예요? 이 원래 A라는 숫자가 A1, 2, 3였잖아. 근데 여기에 2를 곱했대. 여기에 2를 이렇게 곱했대. 어쨌든 1의 자리에 대한 이 숫자의 2배를 취했을 때 이 2A3가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돼서 0이라는 숫자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5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3의 2배가 5가 되는 건 자연수에선 불가능한 걸 알 수 있죠. 그럼 사실상 A3의 2배는 10. 그래서 0으로 끝나는 이렇게 2A라는 어떤 숫자가 이렇게 0으로 끝나는 이런 숫자의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A의 1의 자리의 수는 5여야만 한다. 예요.
그리고 이제 2b와 2c를 더했을 때 5의 배수다. 요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2b와 2c를 더했을 때는 짝수예요. 짝수인데 5의 배수의 꼴을 가지려면 1의 자리의 숫자가 요 1의 자리의 숫자가 이제 0으로 끝나는 숫자, 즉 얘가 10의 배수 꼴로 잡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b 플러스 c가 5의 배수, 그러니까 1의 자리의 수가 5로 끝나는 수여야 한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5로 끝나는 수일 필요는 없겠네요. 일단은 B와 C. 네, B와 C. 얘네들에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가능하고, 그냥 요렇게 1의 자리들이 끝나 있는 것도 가능하네. 오케이. 그냥 얘는 특별한 조건으로 생각하진 맙시다. 그냥 B 플러스 C가 5의 배수다. 요렇게만 봅시다. 1의 자리에 대한 규칙이 뭐 정해져 있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실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A1부터 A6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쨌든 아까 우리 8개의 선택지 1부터 8이 있었죠. 1부터 8 중에 6개의 숫자들이 어쨌든 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거를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A 쪽부터 생각을 합시다. A라는 숫자, 이 A3에 들어가는 숫자는 반드시 5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얘는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건 아무 수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일단 두 번째로 B 플러스 C가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1의 자리의 숫자 기준에서 B의 1의 자리의 숫자인 아까 A5, 그죠? A5와 C의 1의 자리의 숫자인 A6, 얘네들만 생각했을 때 이 A5와 A6가 5의 배수가 된다 얘요. 자, A5, A6의 합이 5의 배수가 되기 위한 케이스들을 아예 나눌 건데요. 케이스에서 자, 여기가 1, 4일 때 그리고 2, 3일 때 그리고 이제 3, 2일 때와 4, 1일 때 그리고 이제 1의 자리의 숫자들의 합이 0이라는 수를 만들려면 2, 8일 때 3, 7일 때 이제 4, 6일 때와 5, 5는 없죠. 이 케이스가 이제 다 뒤집어져 있을 때 그냥 조합으로 잡을 걸 그랬네요. 케이스를 지금이라도 조합으로 잡읍시다. 그냥 조합으로. 그래서 이 숫자들이 요렇게 케이스들과 큰 틀에서 요렇게 케이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어쨌든 조합이라기보단 그냥 케이스 요렇게만 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몇 개의 숫자들을 결정을 한 거냐면 여기까지 쓱 이렇게 묶었을 때 지금 요 케이스들은 A3, A5, A6에 들어갈 숫자들을 결정한 거예요. 조합처럼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순서상처럼 좀 생각을 할게요. 자, 얘네들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남은 자리에 있는 숫자들 여기에는 아무 숫자나 이제 막 사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1, A2 그리고 A4는 남은 숫자들 남은 숫자들은 몇 개의 숫자가 남냐면 1부터 8 중에서 이미 여기에서 세 가지의 경우의 수는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5가지의 숫자들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순서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 이런 순열의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즉 OP 3가지다.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셨을 때는 이제 60가지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아까 A3, A5, 6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였기 때문에 전체 순서상의 개수는 그냥 600가지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죠. 네. 아까 케이스 좀 제가 의아해서 답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저도 하나 놓친 케이스가 있네요. 자, 두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 중에 7과 8 요런 케이스도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합이 15가 되는 케이스도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합이 15가 되는 케이스는 사실상 1의 자리가 7, 8이거나 8, 7이다 하는 두 가지까지 감안해서 얘네들을 결정하는 게 10가지가 아니라 12가지다. 요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답이 720가지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거 유형원 2권에 있었던 1권에 있었던 그 문제죠. 자, 7명의 관광객이 있고 4개씩 2인 좌석들이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오른쪽 좌석에 앉는데요. 뭐 오른쪽이냐 사실 왼쪽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좌석에 대한 배치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좌석 배치를 잡고요. 이 그림을 그냥 본따서 마부는 여기 앉는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이때 규칙을 설명해 보면 A, B는 같은 2인용 자리에 이웃해서 앉는데요. 얘를 첫 번째로 먼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 D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어떤 배열을 해서 C, D, 그리고 뭐 F 이런 식으로 앉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A, B는 2인용에 이웃해야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다가 A, B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이거 지워야겠다. 이런 거보단 아예 처음부터 A, B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좌석들의 번호들을 쓰면 뭐 우리가 행렬을 배웠으니까 행처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A, B가 앉을 좌석부터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행들을 정해주는 방법이 세 가지만큼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웃해야 하는 이 좌석부터 세팅을 하고요. 저희는 예시를 좀 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좌석에 A, B가 앉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연달아서 A, B를 실제 앉히는 방법의 수예요.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 근데 이건 요 자리에 순차적으로 A, B 순서로 앉냐 또는 B, A 순서로 앉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A, B라는 사람들을 끝냈을 때는 전체 6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 B라는 사람을 막 앉힌 다음에 남은 자리들의 번호를 쓰고 C, D라는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자, C, D는 떨어져서 앉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규칙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CD의 자리들을 생각을 할 건데 이 중 C라는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일단 C라는 사람이 만약 미음에 앉았을 때를 생각합시다. 미음에 앉았으면 이 C라는 사람이 그러면 D라는 애는 C의 옆자리에 오고 싶어도 이미 마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는 아무 자리에나 이제 앉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EFG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남은 그냥 D, E, F, G가 그냥 기니디리에 막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C가 미음 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로서는 기니디리 중에 앉은 거니까 4가지다 라고 일단 쓸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우리가 연달아서 스토리를 좀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케이스에서 요런 데 앉았다 라고 한번 생각하면 오씨. 네. 자, 이제 D라는 사람은 내가 자리를 앉힐 때 요 자리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D는 이 니은에는 앉을 수 없죠. 그럼 니은을 제외하고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앉혀야 하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CD를 앉히는 방법의 수는 일단은 우리가 12가지인데 아직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끝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뒤에 남은 자리 여기에 그냥 EFG라는 사람을 막 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달아서 생각한 개념이니 여기 있는 두 경우들을 서로 곱해야 최종적으로 두 번째 있는 케이스의 경우의 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총 72가지다. 이렇게 일단 잡아줄 수 있겠죠. 위에는 계산하시면 24가지예요, 그냥. 자, 그러면 케이스 2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C, D 그리고 그 외를 앉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 걸 알 수 있죠. 총 경우의 수가 72 더하기에 24. 그래서 96가지만큼의 방법의 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이 첫 번째의 생각과 두 번째의 연달아서 벌어진 CD 외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A, B를 여기에서 CD, E, F, G라는 사람을 앉히게 되었으니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곱을 해주시면 6 곱하기에 이제 96이니 이제 답이 576가지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일단 들어가 볼게. 자, 체육 동아리 3개 그리고 음악 동아리 2개래요. 그러면 일단 이름들을 좀 붙여보자. 자, 내가 처음에 체육 동아리를 PQR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그리고 음악 동아리를 X와 Y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봅시다. 자, A와 B는 각자 이제 총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필수로 한 개 한 개는 듣고 그래서 총 3개씩은 들어야 돼요. 각자 한 개 이상 체육, 한 개 이상의 음악.
그래서 3개씩 듣는데 이 나 조건이 조금 어려운 해석이야. 자, A는 선택을 했는데 B는 선택하지 않는데, 그러면 A만 듣는 동아리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죠. A만 신청하는 동아리. 근데 이 개수가 적어도 한 개다를 생각하는 게, A만 신청한 게 하나일 때 동아리가, A만 신청한 동아리가 2개일 때, A만 신청한 동아리가 3개일 때를 다 더하라.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적어도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좀 케이스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을 일단 우리가 뭐뭐 이상이라고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반대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반대 사건은 뭐뭐 미만이다니까 A만 신청한 과목이 이 동아리가 1개 미만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A만 신청한 동아리가 없대요. 이거의 이제 진짜 뜻은 A와 B가 뭐한? A와 B가 동일한 동아리들을 들었다. 요 말 뜻이죠. A만 듣는 과목이 없다라는 건 B가 이제 민수한 거야. A가 듣는 동아리를 다 따라 들은 거야. 그래서 A, B가 동일한 동아리를 들을 때, 동일한 동아리 조합을 들을 때, 그러니까 모든 동아리가 동일하게 들은 거야. 요 경우를 빼자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처음에 저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근데 이거를 A 따로 B 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A, B라는 사람들이 각자 어쨌든 가하 조건은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각자 이 체육 1개 이상, 음악 1개 이상 들을 때다. 그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A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A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그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곱해주는 형태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를 잡을게요. 나 조건이 없을 때를 생각하는 거야. 나나 반대 사건이 없을 때. 자, 근데 이때 좀 조심하실 게, 전체 경우의 수를 잡으실 때 어쨌든 어느 한 과목은 2개의 동아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체육에서 2개, 음악에서 하나를 조합할 때와 체육에서 1개, 음악에서 2개를 들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누면 3개 중에 2개의 동아리를 듣고, 그죠? 뽑고 연달아 2개 중에 하나의 동아리를 듣는다. 즉, 첫 번째 케이스는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 번째 케이스는 3개 중에 하나의 동아리를 듣고 2개 중에 2개의 동아리를 듣는다 하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동아리를 듣는 걸 정하는 방법의 수가, 한 사람은 A도 되고 B도 되고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A 또는 B. 동아리를 듣는 방법의 수가 이게 이제 총 9가지만큼의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자체는 A도 9가지의 방법이, B도 9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얘네 둘을 곱해서 총 81가지만큼의 방법의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제 내가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잡을 건데 이건 좀 쉽습니다. 자,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는 A와 B가 동일한 조합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게 뭔 의미냐면 아까 제가 B라는 사람이 A의 그 가지를 약간 손민수한다 했었죠. A는 9가지의 선택권 중에 하나를 정해요. 근데 이때 B라는 사람이 그냥 뭐 하시는 거야? B는 항상 난 A랑 무조건 똑같아야 돼 하고 A와 동일하게 동화를 듣는다. 이건 선택지가 몇 가지야? 이건 선택지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반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과정을 나중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 과정을 그냥 A와 B를 동일한 것 취급을 해서 9가지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9가지만큼이 반대 사건의 경우의 수야. 따라서 답으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를 뺀다. 요 과정을 이용해 주시면 81에서 9를 뺀 이제 72가지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요 문제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네요. 아까 얘랑 21번이랑 요 23번은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자 정삼각형이 1개, 정사각형이 3개이고요. A, 3, 4, 5, 6이라는 숫자들을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4개의 정다각형에 하나씩 적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것도 뭐 다 포함되는 그러한 경우죠. 약간 물감 색깔처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를 보면 이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숫자는 모두 정삼각형의 수보다는 작은 숫자들이래요. 작은 숫자들이고 정사각형은 이 변을 공유하면 다른 이제 숫자들을 써야 한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정삼각형에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1을 만약 쓰게 되면 1을 쓰게 되면 1보다 작은 숫자는 없으니까 여기에 쓸 숫자가 없잖아. 바로 불가능하죠. 만약 2를 쓰면요. 2를 쓰면 2보다 작은 숫자가 1밖에 없어서 나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정삼각형에 1과 2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따지실 때 정삼각형에 3이라는 수를 사용하냐, 4라는 수를 사용하냐, 5라는 수를 사용하냐, 6이라는 수를 사용하냐, 얘네들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들이 다 다르게 잡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케이스를 나누어 주시고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위에 이렇게 대충 휘갈겨 쓸게요. 얘보다 작은 숫자들만 써야 하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두 번째 케이스는 1 또는 2 또는 3. 요거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 4. 얘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런 선택권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디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하냐면 이 가운데 라는 애, 얘가 가장 많이 인접해 있으니까 가운데를 최우선해서 배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 요건 3가지, 아까 1, 2, 3 중 요건 4가지, 요건 5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양옆에 있는 숫자를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차적으로 양옆은 가운데에서 사용된 걸 제외한 가지의 수를 가진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바로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를 꼭 요 순서를 이렇게 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가운데부터 칠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좀 약간 허무하게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제 다 구해주시면, 이때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요. 이때는 경우의 수가 이제 계산해서 12가지고요. 이때는 경우의 수가 36가지고요. 이때는 경우의 수가 이제 80가지다.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그냥 끝이에요. 약간 좀 허무하죠?
그래서 정삼각형에 들어갈 숫자를 잘 잡아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풀이에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계산했을 때 1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풀이에는 좀 허무한 문제고요. 자, 다음으로 다른 종류의 꽃 4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2개래요. 자, 같은 종류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 그런 문제 조건이죠. 그러면 같은 종류라는 말이 있을 때는 개수가 중요하다. 자, 일단 요거를 5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게끔 꽃과 초코릿을 나누어 주어야 한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초콜릿이라는 게 개수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개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초콜릿을 A, B, C, D, E라는 5명의 학생에게 초콜릿을 줄 때 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2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초콜릿 2개를 한 사람에게 몰빵할 때와 두 번째 초콜릿 2개를 한 개씩 2명에게 나누어 줄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잡을게요. 자, 일단 이 초콜릿을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시점에서 경우의 수가 5명 중에 1명이 초콜릿을 받을 거고요. 얘는 5명 중에 2명이 초콜릿을 받겠죠. 자, 이때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어서 우리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A나 A, B라는 사람들이 초코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자, A가 초콜릿 2개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A, B라는 사람이 예시를 들어서 A, B라는 사람이 초콜릿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연달아서 쭉 생각을 하실 때 이제 꽃이 4송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스물 좀 애매하네. 음, 기니딜이라고 합시다. 자, 기니딜이라는 꽃을 나누어 줄 건데 기니딜이라는 꽃을 아무것도 못 받는 학생이 없으려면 사실상 한 사람당 한 개씩 나누어 줘야 돼요. 한 개씩. 그러면 뭐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든 꽃한테 선택권을 주든 그냥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배열하는 문제처럼 바뀌죠. 이렇게 받나 아니면 요렇게 받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을 한 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그냥 4팩 가지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따라서 케이스 1은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5 곱하기 이제 24, 즉 120가지만큼의 나누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 2번째 케이스도 연달아서 생각했을 때 이제 꽃이 요렇게 있는데요. 이때 CDE라는 세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 혹은 세 사람한테는 무조건 주어야만 하는 거고요. A, B는 경우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네.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자, 일단 우리가 반드시 꽃을 받아야 하는 이제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인데 요거 케이스 다시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자, 내가 꽃을 CDE가 꽃을 한 송이씩만 받을 때 그러면 남은 꽃 하나는 케이스를 우리가 또 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거야. 남은 꽃 한 개는 A 또는 B라는 사람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아예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A 또는 B가 꽃을 받을 사람이야. 여기에서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받는다면 그냥 요 4명한테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 4명한테 4팩으로 나누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에 있는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2 곱하기 24 총 48가지의 경우의 수를 일단 잡을 수 있고요. 다시 케이스에 나누는 두 번째, 이번엔 CDE 중에 두 송이의 꽃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예요. 자, 두 송이의 꽃을 받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건 내가 일단 이 꽃 두 개를 받을 사람을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세 명 중 한 명이 두 송이를 받을 거니까 이제 세 가지의 경우의 수고요. 자, 그래서 C라는 사람이 이번엔 두 개의 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가 두 송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러면 이번에는 꽃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하냐면 C라는 애한테 먼저 너 두 송이 가져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C가 두 송이의 선택권 뽑는 개념이 되신다는 거지. 네 송이 중에. 그러면 남은 사람들 D나 E는 한 송이씩 그냥 뽑아야겠죠. 그래서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남은 한 개 중에 하나인데 이때 우리가 이 둘의 꽃의 순서가 변하면 이건 다른 경우의 수죠. 다른 경우의 수니까 이 팩을 나누어주지 않아요. 분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두 번째 두 송이를 받는 경우에는 CDE 중에 두 송이를 받는다면 얘는 CDE가 다 똑같이 한 송이만 받을 때였었지. 자,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3 곱하기 6 곱하기 2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총 이제 36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OC라는 이 10이라는 숫자에 연달아서 이제 꽃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 총 몇 가지야? 총 꽃은 이제 84가지만큼의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가 이게 10이니까 840가지다.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는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요 동그라미 칠 필요 없죠. 네, 우리가 전체적인 답이 이제 총 960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좀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얘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야. 자, 이제 행렬 문제들 한번 봅시다. 자, 이어서 행렬 단원 이제 마무리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A와 B가 2차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했으니 내가 A와 B에 대한 행렬을 이렇게 원소로서 성분으로서 다 이제 채워줄 수 있고요. 이제 얘네들을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은 숫자들을 최대한 좀 찾아낼 거예요. 자, 근데 IJ의 순서가 변했을 때 같은 성분을 가진대요. 그러면 이게 변해도 똑같은 게 자기 자신이 되는 구조들이 있고 원투 자리가 변했을 때 같겠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기준에서 써야 하니까 이 값도 A의 21이다.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하고요. 자, B쪽은 IJ의 숫자가 변했을 때 반대 부호를 가진다. 인 거를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B11과 마이너스 B11이 같고요. 같은 어휘로 IJ에 2를 썼을 때 B22와 마이너스 B22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려면 얘네들은 일단 0이라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12는 마이너스의 B의 2원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내가 B라는 숫자를 찾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기에 B, 여기에 뭐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반대되는 부호의 숫자로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좀 해주시면 이젠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냥 내가 직접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B
행렬을 우리가 정리했을 때 A의 원원, 그리고 A의 투원, 그 다음 풀B, A의 투원, 마B, 그리고 A의 투투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행렬이 문제에서 85 마이너스 1, 7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A의 투원에 해당하는 값이,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묶어서 생각합시다. 여기 있는 것들을 묶어서 여기, 자, 얘네 둘을 내가 A21을 알기 위해서는 두 수의 합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배만큼의 A의 2원 값이 이 두 수를 더했을 때인 14다를 이용하시면 A의 2원은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의 2는 그냥 그대로 7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얘네 둘을 더했으니 답이 14다. 이렇게 잡히는 좀 이제 허무한 문제죠. 얘는.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좀 제가 숨어져 있는 언어들을 좀 끄집어내 보면, 일단 이거는 그냥 a제곱 행렬을 계산해서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등식으로 주면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일단 그렇구나인데, 이때 우리가 곱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성분들이 있죠. 형광펜으로 좀 칠게요. 이 성분들이 0이라는 특정한 값을 가진다. 보통 얘를 가지고 이제 언어가 시작되는데, 이때 겹쳐지는 이제 숫자가 a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0일 때와,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숫자가 마이너스 3이다 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가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 2b 플러스 어떤 수, 0이 아닌 수, 그리고 2c 곱하기 어떤 수, 얘네들이 0의 값을 가지려면 사실상 b와 c가 0이어야 한다. 이런 언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b와 c에 0을 대입했을 때 사실상 b, c라는 애들이 0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레이저 포인트로 할게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0이 된다라는 언어로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요렇게 된다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바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얘가 1이면서 왜 모순인지는 좀 짤막하게 쓰면 a제곱이 1이면서 동시에 a 플러스 6의 제곱이 1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수 중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숫자는 자동으로 0이라는 숫자로 잡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a제곱, a 플러스 6의 제곱 이런 숫자들도 바로 계산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a제곱에 해당하는 이 식이 이제 9풀 bc, 여기도 9풀 bc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 행렬이 2라는 행렬은 1001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니까, 자, 서로 비교하시면 결국 b 플러스 c라는 이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8이라는 고배값을 가질 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갈 q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b와 c가 이제 정수이니까 마이너스 8의 곱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우리가 직접 세주시면, 자, bc가 마이너스 8, 이걸 만족하는 정수 조합이 1마 8, 2마 4, 4마 2, 그리고 8마 1, 그리고 부호를 바꿔서 마 1 8, 마 2 4, 마 4 2, 마 8 1, 요렇게 총 8가지만큼의 순서상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순서상이 8개 존재한다를 통해 R값에 들어가는 숫자는 8이다 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더했을 때 답이
이렇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풀리는 문제야. 그러면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a제곱 마이너스 2라지 a 더하기 2가 0 행렬이다를 만족할 때, 근데 a에 20이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1, 2라는 값을 가진대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1, 2라는 이 행렬이 1, 2라는 행렬이 겹쳐져 있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일단 인지할 수 있는 게 처음에 a 1, 2라는 이 친구의 1, 2의 자리를 여기에 양변에 a를 곱한 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얘를 우리가 a 2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제곱의 20 행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a제곱의 20 행렬이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아까 a에 대한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에 의해 이 a제곱 자리를 2a-2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어 주시면 내가 구해야 하는 ab라는 이 곱해값이 이게 ab인데, ab라는 이 곱해값이 2a-2를 곱한 2형 행렬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행렬을 분배시켜 주시면 최종적으로 내가 계산을 할 때 2배만큼의 a 곱하기 2형 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에 어떤 단위 행렬에 2형 행렬을 곱한 형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단위 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단위 행렬에는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이 자기 자신 행렬을 가지는 이 구조를 이용할 수 있죠. 곱셈에서는 단위 행렬을 소거시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거 색깔을 좀 잘 인지하면서 쓸 걸. 자, 여기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나 조건에 의해서 이제 1, 2의 행렬이다라고 다시 바꾸어서 쓰시면, 자, 최종적으로 나는 2의 1, 2 행렬을 곱하고 여기에 2형 행렬을 뺀 값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니 계산을 실제 하셨을 때 0,4라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니까 0과 4를 더한 4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문제고요. 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29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요 기억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라는 행렬이 1001 행렬이잖아요. 근데 a제곱 행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행렬을 내가 a, b, c, d 꼴로 썼을 때 a의 제곱 행렬을 정리를 하셨을 때 a제곱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d로 묶은 b, a 더하기 d로 묶은 c, 그리고 이제 bc랑 d제곱이 더해져 있는 이런 행렬인데 얘가 지금 1001이 된다를 알려준 거야. 그럼 우리의 머릿속에 뭐야, 여기에서 0이라는 숫자를 가지기 위해서 a 더하기 d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b나 c를 0으로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례 같은 거 만드실 때 이 b나 c를 0으로 만들면 이제 사실상 a제곱과 d제곱이 1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변해요. 뭐 다른 행렬들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00-1이라면 a제곱은 단위행렬이 될 수 있는데 a는 단위행렬이 되지 못하는 이런 반례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바로 틀렸다 인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니은에 자 a 더하기 2b의 제곱행렬을 쭉 이제 깔아주시면 a 제곱 앞에 a 뒤에 b가 있었고 이게 사실상 끊어서 좀 쓸까요? 이런 형태를 가지니까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 이런 행렬이에요. 같은 원리로 요 행렬도 계산을 하시면 요 행렬이야. 근데 문제에선 얘네 둘이가 같은 값을 가지신대. 그러면 우리가 같은 값을 가지면 소거할 거를 소거하고 얘네들을 넘겨서 문제를 생각했을 때 4ba 더하기 4ab 행렬이 한쪽으로 다 넘어가면 0행렬이다. 이런 이제 식을 얻을 수 있으니 니은은 바로 맞는 식인 걸 알 수 있죠. 자, 디귿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요렇게 구조가 잡혀져 있을 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냐라고 물어본 문제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행렬들의 양변에 a나 b를 곱했을 때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앞에 있는 식과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이 요쪽에 있는 BA 요거를 이제 B로 만들 수 있고요. 요쪽에 있는 AB 요거를 A로 만들 수 있죠. 이 앞이랑 뒤 이런 거 순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돼. 약간 이걸 다시 시각화 좀 해보면 앞에 B를 양변에 곱했다 하고요. 얘는 앞에 A를 곱했다 이런 말 뜻이야.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을 순차적으로 바꿀 건데 여기 있는 걸 그냥 뭐 하시면 되나? 이 상대 쪽 거를 이렇게 좀 이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b로 바꿔요. 그러면 b제곱은 b행렬이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로 바꿔요. 그러면 a제곱은 이제 a를 곱한 a행렬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 이 제곱들을 다 1차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디귿에 있는 경우가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귿이랑 기억을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30번 문제인데 이 30번 문제처럼 요런 애들이 있을 때 어떤 영행렬에 대한 식이 있을 때 n제곱에 대한 걸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a제곱 a 해서 요런 애들 이 차수가 개수가 서로 반대 개수를 가지게끔 정리하는 과정이야. 개수 반대 차수는 1차이에 개수가 반대값을 가질 때 그 외의 것들을 넘겼다 이런 말 뜻이고요. 자, 여기에 숨어져 있는 언어는 양변에 a를 곱한 거야. 근데 여기에도 양변에 a를 곱해야겠지. 그 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개했고요. 여기에서 얘를 다시 빨간색 이 부분에 의해서 a-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과정들을 쭉 정리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a 제곱 마이너스 a도 a 마이너스 2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도 a 마이너스 2로 a의 4제곱 마이너스 a도 a의 세제곱도 a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 식을 쭉 정리했을 때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야. 근데 변끼리 더했다라는 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했다예요. 이때 좌변들의 합이 어떻게 되는 좌변들의 합은
요렇게 반대보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쭉 소거가 되면서 a의 n승 마이너스의 a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변들의 합은 이 a-2라는 다 동일한 애들을 여러 번 더하니까 몇 개냐라는 개수를 세줘야 하는데, 이 개수를 세실 때 요런 애들의 차수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1차부터 요쪽에 쓸까? 뒤쪽에 있는 애들 차수로 n-1차가 되는 식까지예요. 즉 전체적인 식이 n-1개가 있겠죠. 그래서 우변들을 모두 더했을 땐 n-1개의 a-1을 곱했다 예요. 이때 n-1이 상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이 n-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난 이제 a의 n제곱만 뺀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을 때 a의 n제곱을 뺀 나머지를 넘기면 요건데, 여기 있는 식이 사실상 n-1의 개수를 가진 a에 n-1의 개수를 가진 2를 뺐다니까 2를 정리하면 na-의 n-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숫자를 찾으니 나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n이다 인 걸 알 수 있어요. 나 부분에 들어갈 숫자가 n이다. 요걸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을 바로 구해주시면 F100은 99고요. G100은 100이다를 이용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속고 이제 프린트 이제 풀이를 마무리할게요.